사실은 버전이 좀 다른 거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통화의 맥락을 보면 본질은 그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형수와의 갈등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 내용은, 그러니까 통화 내용은 다르지만, 그리고 또 이게 앞으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뭐 파일명이 01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네. 보면 뭐 02도 있을 수 있고 03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에 공개되어 있지 않은 뭐 충격적인 내용이 있거나 전혀 새로운 내용이라면 뭐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공개됐던 것과 본질에서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뭐 이미 한번 사과했던 문제고 국민들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불거지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재명 지사 측이 빠른 사과, 빠른 해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선거권을 가지게 된 20대 초반이나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우연찮게 그 욕설을 갖다가 유튜브에서 듣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과거에 해명했지만 또다시 사과하고 또다시 해명하고 이러는 게 맞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확장성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빠른 사과, 그다음에 대처가 중요한데, 일단은 그 대처가 뭐 우리야 평론가니까 사실 뭐 정책으로 승부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또 정책만으로는 이런 네거티브 공방에 맞대응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소위 그걸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 대해서 맞불 작전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게 좀 너무 오래 가면은 좀 당이 위태롭지 않느냐, 네. 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는 뭐 과거에 그랬듯이 빠른 사과, 그다음에 빠른 해명, 이게 이번에도 똑같은 수순을 밟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야 뭐 선거 때마다 봐왔던 것이기 때문에 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는 그런 또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확장성의 한계가 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측, 이 후보 측에서 좀 더 빠르게 좀 사과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배후에 이낙연 후보 측 캠프가 있는 게 아니냐, 의심이 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파일을 올린 유튜버가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이 유튜브에는 계속해서 또 이낙연 후보 캠프 측의 인사들이 출연을 해왔었기 때문입니다. 물증은 없습니다만 심증은 간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뭐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네. 지금 누가 봐도 치열하게 당내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1위와 2위 후보 간 이 격렬한 싸움을 다 목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이득을 볼 만한 새로운 이슈가 불거졌다.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욕설 파일 문제지 않습니까? 이 욕설 파일이 추가적으로 공개됐는데 누가 손해를 받고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러면 뭐 답은 쉽게 얻을 수 있겠죠. 누가 봐도 이 이미지상 이재명 경기지사, 이재명 후보가 이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그래서 더 안정적인 이낙연 후보에게 우리가 한 표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게 되죠.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누가 공개했는가도 중요한데, 뭐 이미 다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하는 유튜브 운영자 A씨라는 사람이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에서 이건 이낙연 측에서 뭔가 마타도 혹은 흑색 선전을 위해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일부 유튜브에 흘린 다음에 언론에 전파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거는 이재명 후보 측의 대응일 겁니다. 정무적으로 본다면 뭐 논리적 반박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법률적 대응,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공개라든가 액션을 제어하는 측면에서의 압박용으로 법률적 대응을 결국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민주당 경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데, 향후 그럼 이 사건이 어떤 여론의 추이, 여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이재명의 이 1위 수성에 과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불거졌던 일련의 어떤 네거티브의
단면 중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형제 간에 오히려 성남시장 시절에 혹은 경기도지사 시절에 비리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의 주목을 끌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이 가정의 문제도 아니고 형제 간의 다툼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전에 이제 박정환 교수님은 그래서 정책적인 승부로 그러니까 이슈를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이 너무 노멀하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기본소득과 같은 네. 논쟁과 쟁점이 명확한 정책이라면 그런 이슈 전환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정책 논쟁으로의 전환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고요. 이낙연 후보 측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낙연, 이재명 서로 주고받은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지사 측에게 가족도 엄중히 검증해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당시 후보를 겨냥했던 SNS 계정이 이 지사 부인 것이 아니냐, 이 논란 다시 한번 소환을 했고요. 이재명 지사 바로 받아쳤습니다. 본인 주변을 돌아봐라.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측근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죠. 이것을 좀 상기시키는 발언이었고요. 박정희를 찬양하던 분이 있다. 태세 전환이 더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누구인지는 콕 집진 않았습니다만 누구나 다 이낙연 후보를 겨냥하고 있구나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 이낙연 후보 측 터무니없는 왜곡이다. 사이다인 줄 알았는데 독국물이구나.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지난 2002년에 열린 우리당으로 분당이 됐던 당시 이낙연 후보는 당시 민주당에 남았었죠. 그리고 2004년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표결에서 찬성했는지 반대했는지 밝혀라라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낙연 후보 측 단이다, 반대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 이 후보가 기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우리가 탄핵할 수 없다라고 심경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후보는 어제 한 방송에서 다시는 반대표를 찍었다라고 밝히기도 했죠. 이재명 지사, 하지만 그 상황 자체로 봤을 때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키우고 있는 중인데 그날의 진실은 무엇인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당시 좀 중립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정세균 후보, 정세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자세한 거는 추미애 후보가 잘 알 거다. 좀 불러봐라. 이렇게 얘기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 지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자,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 떨어지던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추격세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매우 유독 예민한 사안이 노무현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그렇지만 이 탄핵 사안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이 민주당 지지층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추격세를 가지고 있는 이 타이밍에 상당히 찬물을 끼얹는, 이를테면 전곡을 찌르는 어떤 한 방을 이재명 측에서 좀 던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는지 반대표를 던졌는지를 명확하게 구분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낙연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의혹 정도만으로도, 그 의심만으로도 절반의 성공은 거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지율이 반등하고 있고 추격세인 것은 분명하고 반문 이미지가 살아나면서 이재명 후보가 오히려 조금 좀 떨어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었는데, 게다가 이재명 후보가 욕설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또 과격한 정책을 편다라고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후보에게 이 이목이 쏠려가던 이 와중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찬성했을지도 몰라?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어라고 하는 것은 이낙연 후보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떤 상황으로 좀 연결될 수도 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해명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있었던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자민련의 김종호 의원과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의 이낙연 두 분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시 기사에서도 보면 노코멘트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기사에서 맞다라고 했으면 지나친 이낙연의 이 진중함, 이 정중동 행보가 사실은 그 당시에 선을 그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끌어왔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정세균 이런 분들이 핑퐁을 튀기는 것과 별개로 이 사안은 추격세에 찬물을 끼얹을 만한 그런 아주 적확한 타이밍에 등장을 했다라고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가 어떻게 방어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20년 전 일이 지금 다시 소환이 되고 있는 중인데 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소환된 바로 그날 사실은 또 김경수 경남도지사,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지사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노림수가 있는 걸까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뭐 서로 좀 정치의 금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불가피한 면이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의 아킬레스건을 갖다가 지금 건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론조사에서 보면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는 네. 추세가 확연하게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겁니다. 이러니까 서로가 이 경선이 뜨거워지는 이런 효과들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한계선을 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승세에 있는 이낙연 지사를 견제해야 되는 이재명 지사로서는 매우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화두를 던졌다.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동안에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적통 논란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적통 논란에 대해서 과연 자유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낙연 후보는 자유로우냐? 이것만으로 이 화두를 던진 것만으로도 사실 적통 논란의 물타기가 끝나버렸습니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파괴력 있는 본인이 탄핵에 찬성했든 찬성하지 않았든지 간에 어쨌든 그 투표를 갖다가 하기 위해서 스크럼 짜고 지킨 건 사실이기 때문에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다. 근데 문제는 이것만 하고 다른 거 안 하면 여기 이제 소위 효과를 이재명 지사가 가져갈 수 없는데 동시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 탄핵 던지면서 네. 본인의 소위 말하면 정책을 갖다가 오늘 또 발표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재명 지사의 지금 대응이 굉장히 빠르고 계산됐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논란이 어디까지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 지사의 준비가 반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비 경선 때 보니까 이재명 지사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그런 품평이 많았습니다만 지금의 어떤 그 태세 전환을 봤을 때 일단 이재명 지사에게 득이 되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바로 말씀하신 오늘 이 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정책을 펼칠지 내놓은 부분이 있는데 기본소득을 거론했습니다. 잠깐 좀 화면 보도록 할게요. 기본소득 어렵지 않습니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을 가구별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고 이게 1년에 한 번이든 12번이든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그게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다만 재원의 형평상 차기 정부 임기 내에 이 월 50만 원이라고 하는 최종 목표에는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차기 정부 임기 내에는 청년에게는 연 200만 원을 그 외 전 국민에게는 1인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기본소득과 관련된 내용은 야권뿐만이 아니라 여권의 다른 경쟁자들로부터도 또 여러 가지 좀 비판을 받는 대목이 있기도 한데 오늘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이 재원에 대해서도요. 국토보유세, 탄소세로 재원 마련하겠다. 완전히 확실하게 좀 밝히기도 했는데 어떨까요? 기본소득에 대한 오늘의 입장, 앞으로 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적절하게 대응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동안에 기본소득, 그다음에 기본주택 이것이 대표 공약이 아니다 그랬다가 사실 지지율이 이렇게 좀 정체되는 국면을 맞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기본소득의 방향성을 분명히 했고요. 그러니까 당장 매달 얼마씩 주지는 못하겠지만 임기 내에 1년에 100만 원, 청년들에게는 200만 원 이런 방향성 그리고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서 나중에는 월급 개념으로까지 가겠다 이런 이제 방향성 제시를 했고 최소 목표도 정했습니다. 임기 내에 이제 아까 말했던 100만 원. 네. 그다음에 재원을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재원 마련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국회가 또 결정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리더라면 본인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철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발표는 네. 이낙연 지사에 대해서 네거티브로 맞대응하는 것과 동시에
그동안의 핵심이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정책에 있어서 방향성과 최소 목표, 재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거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후보 자체가 확신이 있어야지 국민들에게도 그 확신감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까지 나온 정책들 중에 이렇게 구체적이고 이렇게 확신 있게 나온 정책은 그다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비춰본다면 이재명 지사가 일단 첫 테이프를 잘 끊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토론을 하면서 보완이 될 측면들은 여전히 있지만 뭐 어쨌든 출발로서는 저는 괜찮은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 지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을 통한 기본소득 정책 발표로서 어쩌면은 본 경선의 진정한 막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뭐 추격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어떤 대응이 나오게 될까요? 일단 이낙연 후보 측은 신복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청년 정책도 내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일단 기본소득과 관련된 부분은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리드해 가고 있고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은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단순히 국가가 예산 혹은 세금을 걷어서 그중에 일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다면적인 포석이 담겨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매년 연말이 되면 도로와 보도블록을 다 뒤집고 새로 깝니다. 그리고 가로수를 교체하는 등의 이런 낭비성 예산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교육정부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줄이고 싶어도 중앙이든 지방이든 대부분 다 이권 카르텔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주고 있는 돈이 많습니다. 청년수당, 뭐 노인수당, 육아수당, 게다가 지금은 농민수당도 주자고 하죠. 어민수당도 주자고 하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줘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세금을 아무리 걷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코로나 재난 상황을 통해서 국민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지급을 하니까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일정 부분 소비가 늘어나더라. 국민 삶에 일정 정도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 또 AI와 무인 공장, 그래서 로봇에도 거둬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히 돈을 걷어서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 재정과 복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재원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것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기본소득만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을 하자라는 거고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은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 나머지 남는 것은 기본소득만 남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프레임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여기서 그냥 결을 달리해서 대응을 한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이 이 기본소득 논란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이슈를 만들어가는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연 캠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